부탁이 형, 재명이 형 자작극 관련 기사 나왔던데 봤어? 아주경제에서 이재명 자작극 관련 두 번째 기사가 올라왔더라고. 자봉단에서도 아주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영상을 잠깐 볼까? 무슨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 어느 언론인데요? 아주경제 고소하세요. 아주경제 찢었다. 어쨌건 지금 아주경제와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에 있음은 분명해 보여. 하지만 지금 해당 글을 기고하신 분의 커리어가 굉장해서 함부로 건들기도 어려운 상황이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서지문 교수님이라고. 웨스트 조지아 대학에서 영문학 석사를 수료하고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영문학 박사,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연구교수,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도서관 관장을 거쳐 현재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명예교수와 더불어 서울대학교 이사를 역임하고 계시지. 학벌이 좋구나. 학벌을 넘어서 그분이 걸어오신 길이 지속적으로 한국의 민담과 단편소설들을 영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 한류에 상당한 기여를 하셨던 분이야.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독립적 시각으로 상당히 많은 칼럼을 기고해서 시사에 밝으신 분들은 이미 서지문 교수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민주당에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구나. 그렇지.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그래. 만만해 보이는 유튜버들은 가짜뉴스로 몰아서 고소 고발을 난무하고 건드려서 욕먹을 것 같으면 아예 외면하려 들거든. 그럼 각설하고 해당 기사를 다뤄볼까? 그런데 저작권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글 전문이 아니라 자작극에 대해서 직접적 발언을 한 부분만 일부 발췌해서 다뤄볼까 해. 전문은 아주경제 서지문 교수님을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당의 딱한 사정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려보려는 속셈인지 근자의 그는 자기가 피습을 당해서 죽을 뻔했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해서 국민의 동정을 유발하려는 것 같다. 게다가 피습은 정적의 음모에 의한 것이었다고 시사하는 정도를 넘어 주장한다. 아무런 증거 제시도 없이 정치가 죽음의 장이 되고 있다. 상대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이재명을 법으로 펜으로 죽이려다가 이제는 칼로 죽이려 한다고 한다.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그런데 딱하게도 그가 지난 1월 2일의 피격을 자기에 대한 암살 기도로 부풀리려 할수록 국민은 그의 피해가 무척 하찮은 것이었음을 상기하게 되는 것 같다.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폭행을 당한 배현진 의원도 오는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늠름한데 그는 왜 그리 피해자 코스프레를 즐겨하는 것일까? 이재명 피습의 전모는 좀 더 수사가 진전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그 피습을 정교하게 기획된 위장 가해로 볼 정황도 상당하다. 짚어보자면 첫 번째, 당일의 영상이 명백히 보여주듯 상처에서 피가 별로 나지 않았으니 상당한 무술 실력이 있는 가격범이 일부러 얕은 상처만 낼 정도의 세기로 가격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가격 직후의 지혈을 위해 누군가가 거즈로 상처를 눌렀지만 거즈도 많이 젖지 않았다. 두 번째, 피습 당일에 입었던 이재명의 와이셔츠는 이재명의 비서실 사람이 경찰에게 버려도 된다고 해서 병원 측이 버렸는데 후에 언론, 유튜브 등에서 출혈 기타 이슈가 제기되니 이재명 측이 경찰의 와이셔츠에 행방을 묻고 경찰은 병원 측을 압박해서 그 와이셔츠를 사건 발생 일주일 후에 의류 폐기물 더미에서 찾아냈다는데 원래 흰색 또는 거의 흰색이던 그 와이셔츠는 놀랍게도 완전히 검붉게 염색이 되어 있었다. 흰 와이셔츠가 완전히 검붉게 물들려면 피가 몇 리터나 흘렀을지 그만큼 출혈이 있었다면 생명유지를 위해 수혈을 몇 시간이나 했어야 할 텐데 이제껏 이재명이 부산대병원 외상센터에서나 서울대병원에서나 수혈을 받았다는 보도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 와이셔츠가 피습 당일 이재명이 입었던 셔츠라는 증거는 전무하다. 그 두 개가 같은 셔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셔츠의 사이즈, 직물의 제조사, 기성복 제작사, 셔츠에 물든 혈액의 유전자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검토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그리고 이재명은 지난 1월 12일에는 상처 부위에 상당히 큰 일회용 밴드를 붙이고 카메라 앞에 나타났는데 밴드는 가로로 붙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일회용 밴드를 뗀 모습을 보였을 때는 비스듬히 세로로 난 상처가 셔츠 깃 안쪽으로 보였다. 그리고 문재인의 양산 사저를 방문한 2월 4일에는 문재인에게 상처를 보여주면서 상처와 수술 자국이 합쳐져서 십자의 흉터가 남았다고 했다.
수술은 상처를 봉합한 것이 아니었는지, 어떻게 상처와 직각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이해 불가하다. 이재명은 특정인이나 단체를 지목하지는 않으면서 사건의 배후에 음모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여당에는 정치 생명을 완전히 내놓아야 할 그런 위험천만한 음모를 꾸밀 만한 인물도 없고, 당 차원에서도 이득보다 부작용이 훨씬 심할 그런 어설픈 일을 꾸밀 만큼 어리석지도 않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 사건의 인물별 손익계산서는 어찌 되는지 모르겠는데 2천만 원의 국고 손실만은 확실하다. 설날을 맞아서 이재명은 최근에 생사의 문턱을 잠시 헤맸기 때문에 명절의 의미가 새삼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상상만 해도 두려움과 비애를 느끼는 모양인데, 자신의 생명에 그토록 애착이 크다면 그와 연관되었기에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추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재명이 올해 어느 곳이든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명상도 하고 독서도 하면서, 이처럼 덧없는 세상을 그처럼 무한히 분투하면서, 그처럼 막대한 공적자금 횡령 의혹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처럼 수많은 사람을 이용하고 버리면서 산 그의 삶의 궤적을 엄숙히 돌아보기 바란다. 그래서 피습에서 얻지 못한 깨달음을 얻어서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역시 필력이. 어쨌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자. 지금 재명이 형 자작극 관련 아포유 형이 조금 화가 났어. 왜? 더불어민주당에서 2차 고발을 했고, 또 MBC에서도 자꾸 아포유 형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영상은 깨 음모론 관련 스탠스와 관련된 영상을 기획하라고 하는데, 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더 도망칠 수 없는 거지. 인기는 광우병 괴담을 퍼뜨리고 사과 한 번 한 적 없잖아. 자신들은 무죄 받았다면서. 그래서 아포유 형이 더 화가 난 것 같아. 어쨌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은 마무리 멘트 없어. 아차차, 재명아 학교 가자. 끝.